주사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2학년 1반 방지성입니다. 수술 의학 용어들은 이제 수술실 용어인데요. BPB 마취는 말을 했고, 스파이널은 척추 마취, 하반신 마취고, 제너럴은 전신 마취, 로컬 국소 마취. 오케이. 네, 자 아셨죠? 네. 이 세출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검지 손가락에 끼우는데요. 제가 좀 당황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검지 손가락이 없어서 중지 손가락에 끼우려 했는데 중지 손가락도 없어져서 약지 손가락에 끼우려 했는데 약지 손가락도 없어져서 새끼 손가락에 끼운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 발음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방지성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다음번은 2학년 2반 고현빈 학생 나오세요. 오늘 실습 소감문 발표회를 맡게 된 2학년 2반 2번 고현빈입니다. 자, 박수! 아유, 이거죠? 좀 할 맛이 나네요. 그런 전공을 좋아하는 제가 이 머리에 있는 간호 지식을 살려서 실무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기회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워있는 게 전데요. 내시경실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셔서 CPR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CPR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제가 너무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저렇게 누웠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 한 병원이라는 작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피어난 웃음꽃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생사가 오가는 가장 가깝고도 가까운 공간에서 죽음이라는 녀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버텨내고 싶습니다. 제가 실습 도중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너 K 나이팅게일이다 하고. 그런데 그냥 웃자고 재미삼아 하신 얘기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웃자고 한 재미삼아 한 별명이 진실이 되도록 저는 한국판 마더 테레사 K 나이팅게일이 돼서 전문 의료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K 나이팅게일 고현빈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허민수입니다. 제가 실습을 통해 배운 것은 바이탈 사인 체크하기, PST 혈당 체크, 그리고 침상 준비 및 정리 방법, 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을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또한 수액 준비하는 방법, 수액 믹스하는 방법, 이동 침상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방법, 휠체어로 환자를 이송하는 방법, 체온 체크하는 거를 병원 사이트에 올리는 등등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수액을 믹스하는 일이었는데요. 시간이 가장 많이 들기도 하고 집중력도 많이 필요해서 환자가 많을 때는 빨리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무하시는 남자 간호사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수간호사가 돼서 첫 번째 남자 수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느라 많이 떨렸을 텐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2학년 2반 서준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병원 실습 소감문 발표에 나오게 된 서준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습 기간 동안 느낀 점과 노력한 부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과에서 일했을 때 환자분들이 저에게 언제 끝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이럴 때마다 제가 대답하기 어려워가지고서 많이 곤란했던 상황이 많아서 실수를 많이 한 적이 있어가지고서 아쉬웠으며, 이제 이번 실습을 통해 이 직업이 내 미래의 적성에 맞는지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서준호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1반 임형우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프라임 병원에서 실습을 하게 돼서 이번에 소감문을 발표하게 된 2학년 1반 임형우입니다. 제가 사실 프라임 병원을 후배들한테도 꼭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가 이 약이라는 거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우고 약사님 옆에서 바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는데요. 먼저 이 사진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왼쪽이 사실 저희 병원이 좀 좁아가지고 약국 때문에 좁아서 저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고 있는데, 저기가 마약이 들어간 환자분한테 마약이 쓰여진 주사기를 이제 빼고 나와서 모아서 폐기 처리하는 사진이고요. 저건 되게 위험한 그런 거기 때문에 바로 앞에 약사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장갑을 이중으로 끼고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남자 간호사가 얼마나 더 미래 현실적으로 더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사실 지금 저희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원래 그 대학병원이 한 명당 한 8, 9명, 많아도 8, 9명, 10명이 되지 않아야 적당한 수라고 간호사분들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재는 15명, 많게는 20명, 진짜 많게는 30명까지도 한 간호사분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들었고요. 임금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정말 힘들다. 이제 자기를 관리하는 것보다 남을 간호하다가 자기를 간호 못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간호사가 힘들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간호 현실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2학년 2반 이동혁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학년 2반 14번 이동혁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응급실에서 외과미 신경과 처치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응급실이 더 바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먹을 차례였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만 받고 가야지, 이 환자만 받고 가야지 하다가 저희가 점심시간이 2시까지인데 이제 식당이 2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1시 50분쯤에 갔더니 이제 오늘은 정리가 일찍 끝나서 일찍 모두 닫았다. 그래서 밥을 못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응급실이 바빴다. 을 빼낸 다음에 이제 안에 소독된 거즈를 넣었다가 한 이틀 뒤에 다시 방문을 해서 꾸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보건교사로 취직할 생각인데 이제 기회가 된다면 서울 동산고등학교 보건과 교사로 취직해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이동혁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1반 학생이 나오는데요. 2학년 1반 김범수 학생 나와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3번 김범수입니다. 이제 물리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환자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방으로 안내해드리고 환자분들이 가져오신 그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를 표찰과 받아야 하는 치료를 이제 노란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료실 선생님들한테 이제 가져다 드리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물리치료실이니까 기계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 기계들을 소리를 다 하나하나씩 외우는데 이제 이 여러 가지 텐스, PK, 뭐 마이크로,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이저 같은 거 이런 거 어떤 소리를 듣냐 끝날 때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삐 이런 소리 같은 거를 딱 이게 방 안에서 들리면 이제 그 방을 들어가서 이제 그 코드를 뽑고 기계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치료가 끝났으면 환자분들한테 이제 가셔도 된다고 말을 하고 만약 치료가 더 남았다면 기다려 달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더 그 이후 그 기계를 필요한 기계를 이제 거기 방 앞에 가져다 두는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실수를 이제 좀 적당히 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범수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2반 고명진 학생의 발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라온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약 한 달간의 실습을 마친 2학년 2반 고명진입니다. 저는 직접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시작하기 전에 저는 수술에 필요한 도구를 세팅하고 주사약 준비, 환자분의 수술 부위 소독, 의사 선생님들 가운 입혀드리기, 그리고 마취약 준비,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 마무리 드레싱 등 많은 일을 했는데 저에게는 무척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환자분이 이제 여기 팔 전체가 골절이 되신 분인데 이제 환자분을 소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소독을 한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인데 이제 무릎이 이제 많이 다르셔가지고 인공관절을 넣으셔야 되는 분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술이 끝난 환자분을 이제 베드에 옮겨드리고 병동에 내려가서 다시 수술실로 올라오는 저런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녀야 할 생각은 자세는 간호조무사는 훌륭한 실무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자들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소통하고 환자분들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자세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장 노력했던 부분이 저 마지막 환자들과 소통하며 사회성 기르기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 이제 군 복무 중 실전 경험을 쌓고 그리고 꾸준히 전공 관련 지식을 높이기 위해 정말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사진과 그래프가 인상적이었던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2학년 1반 김서영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4번 김서영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점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의학용어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병원 선생님들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의학용어가 첫 실습을 나온 저에게는 정말 어색하고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한 내용 복습하기입니다. 실습 일지를 작성하면서 하루를 되돌아보다가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다음날 선생님께 여쭤보고 답변을 얻으면 그 내용을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틈틈이 보았습니다. 이번 1차 실습을 마친 후엔 제 꿈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를 배우고 관찰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더 많이 배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학년 1반 고은영 학생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1번 보건과 고은영입니다. 이러한 실습 활동을 하면서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고 이론으로만 알다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대하려고 하니까 많이 어렵고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습을 하는 동안 그날 배운 내용이나 본 내용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노트에 적고 계속 그 노트를 보며 다시 기억을 되새겼으며 환자분들과 처음 소통할 때 말을 더듬고 제가 하려던 말을 끝까지 못하고 말을 흐렸었는데 계속 그것을 고치려고 점심시간마다 환자분과 소통하던 절 떠올리며 수시로 말하는 연습을 하였고 실습을 할 때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바로 옆에 계신 선생님께 여쭤보아 MRI 사진 중 디스크에 관련한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이번 실습은 제 학교 생활에 다시 새롭게 바꿔준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은영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학년 1반 유고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14번 유고은입니다. 실습을 하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나 수행평가 때 배운 내용을 병원에서 사용하여 매우 신기하였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수행평가 점수를 놓치지 않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2차 실습을 꾸준히 나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거며 졸업 후에 4년제 간호대학에 진학하여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유고은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발표자인 2학년 2반 유다영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실습 소감문 발표를 하게 된 유다영입니다. 이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제가 병동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정말 많이 했는데 한 간호사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누구나 다 실수한다면서 위로를 해주셨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저한테 오셔서 어떤 일 해주세요 라고 알려주셨고 실습이 끝나기 전에 점점 잘했다면서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실습 기간이었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끝까지 잘 버틴 것 같아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저는 꾸준히 공부를 해 부속 병원이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토익과 토플을 준비하며 제가 가고 싶은 나라로 어학연수도 가고 싶습니다. 또 나중에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 병원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해외 간호사 준비를 해 나중에는 해외로 취업을 하고 완전 나중에는 해외 의료 봉사도 다녀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12명의 발표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발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가 느껴져서
정말 감동적인 발표회였습니다. 발표를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발표를 들었던 사람들도 보건 의료인이 되는 진로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2명 발표자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자, 이것으로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